이제는 풍력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 종목이나 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국내 쪽에 해상 풍력 얘기가 나오게 된다.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현대가스건설 같은 기업들을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떤 섹터에서 풍력 이슈가 나오냐에 따라서 보시라는 거죠. 예민수의 경제 토크, 오늘은 남들이 해주지 않는 얘기를 항상 공부해서 얘기해 주시는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기업 얘기,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아니, 왜냐면 저는 분류를 어쨌든 한 기업에 딱 한 가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이런 경우는 약간 에너지니까 저는 카테고리가 지금 원전으로 들어가 있어갖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네, 에너지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 에너지에 원전도 하고 해상 풍력도 하고 이제 수소도 하고 그래서 이제 차세대 에너지 기업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시는 이유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어떤 겁니까? 네, 두산 에너빌리티 하게 되면 방금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원전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오늘은 해상 풍력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원전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요거 짧게 한 2분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좋은 소식이 있을 건데 빠르면은 아마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뭐가 빨라요. 좋은 소식 빠르면은 이제 다음 주죠. 저는 빠르면이라 그래서 다음 주 4월 초에 했더니만 연말 엄청 이지가 되죠. 죄송해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투자의 지평이 짧다고 대부분 그죠? 아, 제가 실망시켜드립니다. 아닙니다. 그 확정 소식이 나올 게 있어가지고요. 지금 터키가 튀르키예. 튀르키예가 이런 표현을 써도 지금 얻어 걸렸어요. 이게 터키가 지금 1호, 2호, 3호 원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1호, 2호가 지금 러시아의 로사톰에 발주를 줬어요. 그리고 1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짓고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3호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4,500메가와트 규모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한 6기 정도가 돼요. 근데 요게 지금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우리나라로 왔어요. 이게 원래 중국 쪽으로 갔었는데 정말 이게 천운이라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튀르키예 자국 내 중국 여론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뭐가 안 좋아요? 여론이 자국 내 여론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약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중국하고 튀르키예가 그 사이 별로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계약이 틀어져 가지고 터키가 우리나라를 콕 지목해서 현재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거의 100% 하면 안 되겠군요. 99.99% 된다고 보시면 돼요. 원전. 그래서 그 발표가 빠르면 올 연말. 그러니까 기업들 정부끼리 어떤 그런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게 그 얘기가 이제 MOU식으로 확정 얘기가 나오는 게 빠르면 올 연말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 최근에 3호 얘기가 나왔는데 폴란드가 이제 6기인데 이게 한수원 사장님이 2+2 말씀하셨잖아요. 몰라요. 이 뭐가 기간? 기수? 수주 기수. 기수가. 폴란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폴란드가 지금 두 기씩 현재 수주를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2기는 이거는 폴란드 총리도 얘기했지만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웨스팅하우스 쪽으로. 그래서 그쪽 가기 때문에 그쪽은 미국이 하고 그다음 민간 쪽으로 넘어온 게 그게 2호거든요. 그래서 그게 2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게 2개인데 그거를 받게 되면 4기가 되고 못 받게 되면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수원 사장님이 2+2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게 지금 최근 분위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좀 현재 오는 분위기더라고요. 폴란드가 원래는 미국 쪽으로 다 넘어갔다가 이게 SPB인가요? 특수목적법인 방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51%는 폴란드 정부에서 투자를 하게 되고 49%는 투자자가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급격하게 우리나라 쪽으로 기울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2기를 수주를 받고 이 주기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 쪽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 같은 경우에 4기 정도가 수주가 되는데 이게 또 4기 수주를 받게 되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걸 받게 되면 체코 거도 우리나라 쪽 올 수밖에 없어요. 체코 쪽도. 그렇기 때문에 이 연말쯤 되게 되면은 뭐 더 빠를 수도 있고요. 더 빠를 수도 있고 그래서 터키하고 폴란드가 이제 확정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갑다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1차적 수주를 받아요.
1차적 수주를. 이게 왜 무슨 중요하냐면 수주요? 1차적 수주요. 1차적인 수주. 1차적 수주. 원자로 네. 기기라든지 이렇게 중요 부분 들어간 거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게 되면은 이집트 엘다바가 3조잖아요. 네. 근데 1차 쪽에서 로사텀이 수주를 받았을 때 35조였거든요. 네. 1차를 다 받게 되면 35조인데 어. 2차를 받아서 3조가 된 거예요.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터키하고 폴란드가 1차적 수주가 이제 예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크다는 거죠. 그쵸. 그걸 가지고 이제 나눠줄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터키 3호하고 폴란드 4기를 받게 되면 이 규모가 최대한 70조가 돼요. 대박인데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가운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아,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네. 사실 될똥 말똥 될 수도 있어 기대하다가 아니라 네네. 상당히 유력하다. 네, 그렇죠. 예, 와 좋아요. 그래서 제가 기대를 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네. 사실 오늘 얘기하고 계신 것은 신재생 뭐 저 해상 풍력 쪽인데 네네 해상 풍력이요. 원전 관련된 얘기도 앞에 잠시 좀 매우 깔아드렸습니다. 중요하게 네. 잘 깔아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상 풍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산업부에서 발전 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핵심은 뭐냐면 이 회사가 공사를 할 만큼 재무적인 부분이 안정적인가, 그리고 이 안정적인 재무를 바탕해서 공기를 제대로 맞출 수 있는가, 거기에 중점을 둬가지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을 허가주겠다.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너무나 당연히지만 중견기업 이상 이제 재무가 받쳐진 회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이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산업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을 2021년도 같은 경우는 87대 13이었는데 요거를 60대 40으로 풍력을 13에서 40으로 높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좀 더 기회가 더 많다라는 거죠. 이 기회가 많아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는 수혜가 된다고 보고, 이제 오스테드 최근에 우리나라 진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오스테드 같은 경우도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큰 단지를 보게 되면은 한 3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제주의 제주 한림 해상 풍력 단지, 요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울산 앞바다의 동해 원, 이게 동해 1이라고 해야 될지 동해 원이어야 될지 또 헷갈리는데 네. 동해 1 해상 풍력 단지, 이것도 규모가 좀 커요. 그리고 이제 인천 쪽에 또 해상 풍력 단지가 들어올 예정이고, 그래서 요 3개가 제주, 울산, 인천. 네, 제주, 울산, 네, 인천. 예. 그래서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오스테드가 그걸 잡으려고 지금 로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받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풍력 터빈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를 해봐야 되고, 왜냐하면은 오스테드가 최근에 두산 베트남에서 두산 비나라는 회사하고 MOU를 체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스테드가 사업을 따내게 된다라면 두산 네. 에너빌리티도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울산도 아니고 이제 인천도 아닌 이제 제주를 일단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주 쪽에 이 방금 말씀드린 제주 한림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이게 100메가와트급입니다. 네. 그래서 연간 234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네. 1년 동안 이제 제주도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사업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구 지정 고시라든지 공유 수면 점용 그리고 사용 허가 인허가가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작년 1월달에 제주도청에서 착공 신고 허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작년 1월달에 착공 신고 허가됐는데 왜 지금에 와서 얘기를 하느냐? 요게 조금 트러블이 있었어요. 소송 문제. 요게 있어서 가지고 요게 좀 최근에 해결이 됐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2020년도 11월 달에 그 녹지 지역 변전소 문제 때문에 제주도민이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제기를 했는데 올해 1월 달에 제주지법 행정 1부에서 제주도청 승소 판결이 나왔어요. 개발 사업 시행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기각, 일부 각각 결정이 나오게 되면서 제주도가 승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사업 탄력이 좀 더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쪽 같은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신재생 쪽 같은 경우도 세공제체 이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과 한번 같이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해상풍력 쪽도 유상풍력이 아닌 해상풍력을 그런 의미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게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3월 9일 날 두산 에너빌리티가 5%까지 상승이 나는데 요날 요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날 해상풍력 관련주 강세를 보이는데 그 상승 종목 상위 어떤 종목이 있었냐면은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뭐 풍력기업을 보게 되면은 CS윈드라든지 유니슨이라든지 동국 SNC라든지 이런 네. 기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이지 않습니까? 현대건설 건설주가 왜 올라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건 두산에너빌리티가 풍력 터빈을 포함한 기자재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사가 2024년도 하반기에 끝이 나는데 끝이 나고 난 다음에 뒤에 20년 동안 유지 보수를 담당을 해요. 공사가 끝이 아니고 유지 보수를 하게 되면서 거기도 수익성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예상하시겠지만 사업 총괄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인데 여기에 한전기술이 엔지니어링을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한전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상위에 올라갔었던 이유는 여기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이 자회사 그 현대스틸산업이라는 자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터빈 설치 전용 성박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신사업으로 풍력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유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현대건설, 한전기술이 그래서 상위에 올라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뭐냐면은 이제는 풍력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 종목이나 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국내 쪽에 해상 풍력 얘기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현대가스건설 같은 기업들을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CS윈드, 네. CS베어링, 동국 SNC 말씀하신 네네. 옛날 3강 MNT가 이름 바꿨거든요. SK 오션 플랜트 네네. 이런 걸 보라 그러는데 그죠? 네. 좀 시각이 다르시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어떤 섹터에서 풍력 이슈가 나오냐에 따라서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두산에너는 풍력 해상 네. 풍력 가운데서 뭘 하는 건데? 풍력 터빈. 풍력 터빈. 네네. 그러니까 엔진 이런 쪽 터빈인 거죠. 왜냐하면 그리고 블레이드 날개 있잖아요. 네. SK 오션 플랜트 옛날 3강 MNT 같은 게 하부 구조물이잖아요. 네, 하부 구조물. 그죠? 네. 네. 뭐 CS 윈드는 뭐 여러 가지를 뭐 하고 있고 그 CS 베어링은 베어링인데 네. 터빈. 네네. 그리고 CS윈드는 아시겠게 풍력 타워 이런 타워. 부분인데 네. 그래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국내 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두산에너빌리티한지 한전기술도 봐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예. 대신에 미국 쪽에서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CS윈드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미국도 해상풍력이 초기 시장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해상풍력 1호 프로젝트, 2호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게 뉴저지 앞바다하고 매사추세츠 앞바다의 1호 이어가 이제 오션윈드 프로젝트라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CS윈드 왜 봐야 되냐면은 거기에 풍력 타워를 CS윈드가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대단한가 하면은 해상 풍력이 조금 조성이 되고 난 이후에 만약에 참여를 했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제가 초기 시장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시작하는 1호, 2호 프로젝트를 잡았다는 건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줬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 그럼 CS윈드랑 친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뉴욕주 앞바다에 뉴욕 엠파이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제가 알기로는 올해인가 내년부터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2.1기가와트라서 세계 상당히 커요. 여기에 또 CS윈드가 참여할 가능성이 거의 99.9%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네. 확 쏠리다가 또 CS 윈드를 들으니까 그쪽으로 확 쏠리네. 제가 좀 그게 꼬시나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네. 그래서 미국 얘기가 나오게 되면 미국 해상풍력 얘기가 나오게 되면 CS윈드를 봐야 되는 거고 네. 국내에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봐야 근데 되는 거고. 국내보다는 미국이나 네. 글로벌 수요가 캐파가 훨씬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캐파 크죠. 네. 캐파 큰데 이게 주가라는 게 이슈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중요한 건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유럽 쪽 보게 되면은 또 두산 에너빌리티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또 그 지멘스가라는 해상 풍력 업체가 있거든요. 네. 거기랑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략적 협약을 맺었어요. 그럼 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또 CS윈드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충돌하는 사이가 또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떤 섹터에서 이슈가 나왔에 따라서 주가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뭐 100메가와트급이 작은 건 아니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도 어쨌든 얘기가 나오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난주 금요일에 움직였던 것처럼 지금 울산 그
인천 쪽 같은 경우는 2.1기가와트거든요. 네. 규모가 상당히 커요. 네.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뉴욕 엠파이어 프로젝트가 규모가 똑같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미국이 다 또 뭐 전체 합계를 하게 되면 작지만은 뉴욕 엠파이어 프로젝트하고 인천하고 비교하게 되면 거의 비슷한 규모거든요. 갑자기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로 또 힘이 더 왔어요. 네. 오늘 두산 엘리베이터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 베트남 자회사인 두산비나 네. 이 회사가 오스테드랑 MOU를 맺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두산비나가 또 뭘 하냐면 또 하부 구조물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까 말씀하신 CS 그 상강 MNT 이것도 겹치거든요. SK 오션 플랜트. SK 오션 플랜트 겹쳐요. 이름도 어려워. 네. 네,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좋은 회사들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있는 회사들 많은데 결국 우리가 투자가 아닌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그래서 이런 이슈에 따라서 종목을 좀 세분화시켜서 볼 수밖에 예. 없다라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폭력만 보면 네. 두산 에너빌리티 국내 오케이. 네. 근데 CS윈드 국제적인 글로벌리 CS윈드가 끌리는데 근데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또 원전이 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원전도 확실한 수주가 확실시되는 게 있어서 네네. 결정이 못 내려지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셀트리온처럼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래서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봐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점 정리. 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기업으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원전뿐만 아니라 신선상 동력으로 해상 풍력도 사업을 하는데 유수의 기업들과 이제 조인도 하고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주 한림 해상 풍력단지 조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해상 풍력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주목을 하시라. 이게 결론입니다. 네, 정태근의 요점 정리. 네,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님 함께 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